정재덕 씨는 나이가 드니 무릎이 말썽입니다. 관절염 때문이죠. 비슷한 연배인 김희봉 씨도 목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치기 힘듭니다. 뭐 난치병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퇴행하는 몸. 이렇게 해서 하는 이렇게 예. 목에 이제 이물감이 있으니까 경락 약침 치료는 우리 몸에 윤과 기를 보충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인체 균형을 찾아주는 치료법입니다.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경락과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침 치료와 약재 치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죠.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내과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이 아프다고 해서 그 병의 원인조차도 모든 원인이 바깥으로만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오는 병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인 면을 꼭 살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파악해 잃어버린 인체 균형을 되찾아준다. 한의사 김희대 원장을 만나봅니다. 한낮의 오후 남편과 부엌에 앉아 그 당시 사건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백순화 씨. 그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일어나려고 하면 그 자세를 어떻게 잡기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몸에 땀이 겨울인데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통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죠.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또 뭐 안 좋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화장실에 들어선 백순화 씨. 지금 생각해봐도 당혹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날라요. 진짜 와, 그때는 다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 그 통증은 송곳으로 막 예리한 송곳으로 이렇게 내 허리를 쫙 긋는다는 느낌. 진짜 살을 어떤 찢는다는 느낌이었었어요. 백순화 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안면 홍조도 개선됐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죠. 이렇게 심한 거는 올 11월 달부터 그랬어요. 근데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허리도 안 좋고 갑자기 이게 여러 가지 병이 막 합병이 동시에 온 거예요. 동시에 되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편해지고 많이 좋았어. 얼굴 자꾸 이렇게 열나도 이거는 좀 해서 괜찮아져요. 허리와 고관절의 긴장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요근과 이상근의 긴장도를 살펴보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요즘 허리는 괜찮으시고, 네. 뭐 움직이거나 구부렸다 폈다 걸을 때 불편하신 건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면역력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 후 홍조와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는 백순화 씨.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조심선에서 심장을 자극하게 되면 열이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라든지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뜨게 되죠. 원래 허리병이 있었던 분들은 화를 받게 되면 위로 열이 떠버리니까 아래는 더 냉하게 되죠. 그럼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치료는 약침 치료로 시행됩니다. 장요근의 긴장을 해소하는 부사열 자리에 약침을 주입하는데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성분을 인체의 경혈에 주입해 질병을 치유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뭐라고 뭐 전문가들은처럼 그렇게 말을 못 해도 아픈 통증이 달라요. 환자에게 있어서 경락의 압통은 굉장히 특별한 압통이죠. 그냥 악하고 소리가 납니다. 악하고 소리 나고 일반적인 허리가 전혀 문제 없는 분들을 만지면 약간 좀 거기가 안 좋네 이 정도 느낌 정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약침으로 하복부의 습한 기운을 풀어준 후 다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치료에 들어갑니다. 제일 아픈데요. 여기 너무 아파요. 그쵸? 여기 허리보다 더 아파요. 여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네, 아파요. 요거는 확실한 통증이 있습니다. 진짜 아파요.
가슴의 정중앙에 위치한 전중혈에 약침을 놓는 김 원장. 심장에 차가운 기를 일으켜줍니다. 안면 홍조도 화로 인해서 생겼고 원래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화로 인해서 허리도 더 불편해지셨고. 다음으로 경전혈에 약침을 놓습니다. 심장의 화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죠. 동생들 막내 둘이는 내가 대학 다 보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남편도 자기 동생 둘이는 대학 보냈어요. 똑같이 하여튼 그런 게 희한하게 둘이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화를 갖고 있어요. 남편도 나도 화를 갖고 있고. 자율신경 균형 검사로 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병을 치료하면 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화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마음을 좀 편안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집 앞 10분 거리의 학교 운동장. 백순아 씨 부부가 주말에 자주 찾는 곳입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운데요. 걸을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걸을 수가 있어서 너무 네,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날씨. 예.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꾸준한 건강 관리로 지금과 같은 일상 지켜나갈 겁니다. 진짜 많이 다녔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요 한효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전 너무 감사하고 제 삶이 바뀌었으니까 허리 아픈 거는 걱정 안 해요. 인체에서 질병에 저항하는 지점인 경락을 자극해 병을 치유하는 약침 치료.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도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게끔 하는 치료법입니다. 경락 약침은 기본적으로 경락 조직을 활성화시켜주는 치료입니다. 경락 조직은 우리 몸의 면역이 발동할 때 생겨납니다. 외부의 자극에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발동해서 경락 조직이 밖으로 만져질 정도로 표가 납니다. 그럴 때 약침이 경락 조직에 적절한 약침이 들어가면 그 경락의 활동이 훨씬 힘을 받고 면역 활동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환들은 약침이 약침요법이 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봉 씨는 그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전전하다 재작년 여름 한의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갖고 뭐 마음대로 이래 해도 되고. 통증은 어깨뿐만이 아니었죠.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할 것 없이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좀 창피한 면도 좀 있고 자꾸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만 뭐 어깨가 좀 아프다, 머리 아프다, 머리가 조금 아프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말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회계 업무를 보는 직업이라 평소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많았죠. 어깨나 목 쪽에 불편한 게 되게 많으셨어요. 등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요즘 관리하시기는 어떠세요? 요즘 전에보다는 많이 이제 좀 편해지긴 했는데 통증도 괜찮되고 요번에 그 채점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는 거. 그렇게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안 좋아지고, 그러셨을 겁니다. 네. 복진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김희대 원장. 앞통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아니고. 그 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속도 안 편하고. 여기. 예. 뻐근한 정도로 누르는 듯한 통증인가요? 네, 확 찌르진 않고요. 척추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 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추에서부터 흉추, 요추까지 다 무너져 있고, 균형이 틀어져 있죠. 그리고 턱관절까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과 등, 허리, 그다음에 얼굴, 머리까지 불균형이 오는 여러 다발적으로 불균형이 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팔 쪽으로든지 어깨 쪽으로든지 다리 쪽까지도 뭐
어깨 빼면 뭐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죠. 예. 오늘은 척추 치료 때문이 아니라 장염 증상으로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압통이 발생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천추혈에 약침을 놓아 대장을 다스립니다. 이어 화를 다스리는 치료에 들어가죠. 그 증상이 있으실 때 예.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같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심장에 열이 좀 올라왔네요. 신경 쓰고 열 받은 일 있었습니까? 신경 쓰는 일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게 또 겹쳤을 수도 예. 있고. 네. 경추 횡돌기 부위를 촉지해 긴장이 있는 쪽을 파악합니다. 여기도 많이 아프고, 예, 예. 네. 이쪽도 많이 덜 아프고, 이쪽이 많이 아프고, 예, 예. 이쪽도 덜 아프고, 덜 아프고. 이쪽에 이제 경추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편향이 되었기 때문에 만져보면 더 아프다고 느끼십니다. 경추 추나에 들어갔습니다. 한의사의 손으로 경추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긋나 있는 관절을 교정해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어지러움은 어떠세요? 여기 괜찮은데요? 많이 편해지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화도 올랐고, 예, 경추에도 문제가 있었고, 예, 체기도 있었고, 예, 같이 이제 그게 증폭되어 가지고 그날 많이 힘드셨던 게 아닌가. 계속 해오던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치료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면역력이 채워진 상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만 치료해도 다시 금방 좋아지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완전히 뭐 절망 상태, 내 병은 뭐 영원히 못 고치는 것 같다 뭐 이래 했는데 지금 이제 치료가 조금씩 되어지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한의원에 와서 정수기 물부터 찾는 정행자 씨.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때문입니다. 증상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만 되면 마른 기침이 나오고요.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었죠. 될 수 있으면 이제 기침을 안 하려고 그죠? 이제 해야 되는데 참다 보니까 더 기침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너무 진짜 이제 이거는 고치지 못한 병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식도염으로 인해 기침 증상이 발생한 건데요. 2달째 한의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동안의 뭐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 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생활하기. 네, 그렇네요. 네. 역류성 식도염, 그로 인해서 이제 만성 기침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한약도 드시고 약침도 맞으시고 해서 지금은 아주 좋은 상태로 잘 치료되셨고요. 지금 1주 관리 치료하셨고 2주도 이제 관리 치료하셨거든요. 네, 오늘 치료하시고는 이제 한 달 뒤에 오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원장은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위장 장애를 다스렸습니다. 복부에 천추, 대거혈에 약침을 놓았죠. 현재는 뭐 별 불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이렇게 위장계통 누르면 아팠었거든요. 이제 소통의 문제입니다. 식도에 염증이 생기려면 이 식도의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막힌 거고 그 막힘이 위로 역류하는 것이죠. 밑으로 기운이 잘 흐른다면 위산이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어 화를 다스리는 자리인 전중혈에도 약침을 놓습니다. 화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속성이고 식도염도 위로 솟구치는 것이 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에 관계된 혈들과 연관이 많습니다. 기관지를 다스리는 폐수혈과 화를 다스리는 심수혈, 그리고 위를 다스리는 간수혈에도 약침을 놓습니다. 마른 기침이 제일 처음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목 이물감, 그 두 가지 때문에 왔었는데
식도부터 위장 이렇게 전체적인 소화기 기관이 엄청 좋아지고 하니까 좀 음식은 많이 땡깁니다. 땡기는데 제가 많이 참는 편이고 너무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되어가지고 저는 엄청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의원을 찾은 건 남편 정재덕 씨였습니다. 걸음을 걷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직업상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많아 더욱 치료가 시급했죠. 마음은 힘들죠. 남은 표현을 못하지만 내 자신이 엄청 힘들죠. 어떤 데는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과 비교하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한 편인데요. 조금은 이제 불편하더라도 그전 때처럼 그렇지 않죠. 치료 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아내도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의 병은 불면증이었죠. 오래됐습니다. 그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 하고 나는 일상생활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게 병이라는 걸, 화병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한의원에 와서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치료를 시작한 지는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 경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 약을 먹고 나니까 네.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자신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즐겁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잠 치료하는데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했고요. 네. 이제 약 드신 지 한 열흘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네. 이런 게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재덕 씨는 현재 한 달에 한 번 내원해 무릎을 관리 중입니다. 불편하진 않으세요? 내려보겠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꼬부려 보세요. 아이고, 뒤에가 땡기네요, 그죠? 네, 앞쪽으로는 불편하지 않으시고 수술 권유받지는 않으셨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신 상태. 그 정도 상태면 약침 치료, 한약 치료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시작했고 한 달 정도 넘어가면서 호전 보이기 시작하셨고 한 2달 넘어가니까 거의 일상생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재덕 씨는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를 다스리는 부사열에 약침을 놓는 김 원장. 구부려 볼게요. 자, 아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죠? 아까만큼 덜 땡기죠? 예, 덜 땡깁니다. 무릎과 허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장요근이라고 해서 허리에서부터 골반으로 연결된 근육이 허리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환을 많이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허리를 치료하는 개념에서 장요근을 풀어주고 다리의 치료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슬한 혈에 약침을 놓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인데요. 정확한 자리에 놓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이분의 경우에는 많이 된 상태입니다. 잘 유지되어 있었고 관리도 잘 되는 상태였는데 오늘 다리가 땡긴다고 했다면 관절염의 문제가 갑자기 그렇게 심해진 건 아니겠죠. 그럼 분명히 그 주위를 받쳐주던 근육들의 문제가 생겼을 거고 그래 짐작해서 그 장요근의 문제를 풀어줬던 겁니다. 음문혈에도 약침을 주입합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조금 일이 많으셨는갑네요. 허리 쪽에 조금 무리가 왔네. 그것 때문에 다리 땡긴 게 생긴 것 같습니다. 허리를 다스리는 대장소 자리에 약침을 주입합니다. 허리와 무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불편함은 있는데 본인이 느끼실 수도 있고 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원인은 허리에서 문제가 와서 다리 쪽으로 문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치료하면서 허리 치료를 꼭 해야 원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구부릴 때 통증이 이제 별로 안 불편하지요? 예, 부드럽습니다. 예. 들판에 유채꽃이 가득 폈습니다. 오랜만에
봄의 기운 만끽하러 집을 나선 정재덕, 황남숙 부부. 그전 때는 다리 걸을 때는 일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엄청 실이 힘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더만은 그래도 좀 뭐 낫기보다도 아주 편하게 걸어대니까 영 낫네. 인생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봄은 또 다른 출발을 다짐하게 하는데요. 나왔네. 아 이쁘게 나왔네. 건강한 노년을 기대해 봅니다. 빼와 빼서의 소리도 안 나요. 그전에 소리가 나는데 아 이게 나는가 보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지금 2달, 지금 한 3개월, 한 4개월, 6개월 가량 되네요. 현재까지가 한 6개월 되는데 한 2달, 3월, 4월쯤 진짜 걷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고 또 우리 아저씨가 다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그거다 신경을 써가 더 잠을 설칠 때가 많았거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4-5시간은 자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 것 같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노년으로 지낼 시기도 그만큼 늘고 있죠.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강.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신가요? 건강한 노년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전 사람들은 40, 50에서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30년, 40년은 훨씬 더 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질병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체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주된 방법인 약침요법은 미래에도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